안녕하십니까. 박건진 통합과학연구소 강사 백운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효소기질복합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효소기질복합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입니다. 또한 그래프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원인데요. 간략하게 개념 설명 먼저 하고 문제풀이 같이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엔자임이라고 하고요. 각종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합체가 3차원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기능을 갖게 되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정확한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우선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알파 헬릭스 혹은 베타 시트 형태로 2차 구조를 형성한다고 배웠었죠. 이 2차 구조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알파 헬릭스, 알파 헬릭스,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 베타 시트, 베타 시트, 또다시 알파 헬릭스, 알파 헬릭스, 알파 헬릭스 이런 식으로 접히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에 따라 이 스페시픽한 바인딩 사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사이트에 위치하는 활성 부위인 거고요. 이 부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질만이 효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이러한 성질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효소는 반응물질에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기질이 화학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결합 부위에 들어맞지 않는 기질의 경우에는 효소기질 복합체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은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먼저 해당 그래프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따로 써있진 않지만 이러한 패턴의 그래프를 보시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가 구간에서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구간에서는 반응물의 농도에 관계없이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의로 효소가 10개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또 맞네요. 5개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반응물을 하나를 넣어주게 되면 하나의 효소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할 거고요. 2개를 넣어주면 2개의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초기 반응 속도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3개, 4개, 5개의 반응물을 넣어주게 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5개까지 형성이 되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건데요. 이게 언제까지 증가하냐? 바로 이 효소기질 복합체가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기질 복합체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기질을 더 추가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질을 추가로 더 넣어준다고 해도 이미 존재하는 효소가 너무 바쁩니다. 따라서 추가한 기질은 그냥 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 구간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가 구간에서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은 반응물이 효소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에서는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효소가 반응물들과 모두 복합체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효소를 추가로 넣어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제가 효소를 5마리 정도 더 넣어줘 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넣어준 5개의 효소가 모두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되면 다시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효소의 작용을, 그림 나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고 기질 A의 농도가 충분할 때 기질 B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앞에서 본 그래프와 같은 유형인 거죠. 이때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같이 작용하는 효소의 예로 펩신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가의 반응이 뭔지 살펴보자면 A라는 기질과 B라는 기질이 둘 다 동시에 효소와 결합을 함으로써 A, B 합체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되는 동화작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펩신은 뭐 하는 친구냐 하면 위에서 분비되는 효소이고 소화효소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소화효소이고요. 따라서 이화작용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나에서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기질 B와 반응하지 않은 효소가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까진 계속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증가하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S1에는 기질과 반응하지 않은 효소가 존재하는 거고요. 디귿 선지 보겠습니다. 나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S1일 때보다 S2일 때 크다라고 했는데요. S1 이쯤에 있죠. S1일 때보다 S2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너무 맞는 말입니다. 이때는 존재하는 모든 효소가 기질과 반응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상황인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0번 문제고요. 그림 가는 효소의 작용을 나는 이 효소의 농도를 A와 B로 다르게 하였을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먼저 볼게요. A와 B 모두 동일한 효소이므로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효소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역시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 선지를 보시면 효소 X는 동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2개, 초록색과 분홍색이 합쳐진 물질이 효소와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후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전환이 되는 이화작용이 될 거고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1에서 기억의 양은 A보다 B에서 더 많다라고 했는데요. 앞선 그래프와 유형은 유사하지만 이제 그래프 조건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난이도를 약간 높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소 기질 복합체인 즉슨 초기 반응 속도와 동일한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양은 A가 B보다 많습니다. 우선 가 모식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그래프입니다. 먼저 ABCD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 모식도에서 보시면 4가지 분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효소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오직 효소 그대로인 상태의 분자 하나, 그리고 효소 기질 복합체, 기질과 결합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물이 존재합니다. 이때 ABCD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A,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반응물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효소와 반응을 해서 생성물로 전환이 될 테니까 점점 감소하는 이 A에 해당하는 건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네, B는 생성물이 되는 거고요. 이제 C랑 D를 조금 헷갈려 하는데 우선 C를 보시면 초반에는 증가를 하다가 점점 천천히 감소하고 있는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D의 경우 초반에는 감소를 하다가 점점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생성물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자면 생성 속도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생성 속도가 빨라지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죠. 이때부터는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적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의 생성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그래프 개형은 효소기질 복합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점점 초반에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 그래프는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그냥 효소의 그래프를, 효소의 수치를 의미하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34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효소 X에 반응해서 X의 농도가 각각 A와 B일 때 위에서 본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 개형이죠. 이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선지 또 볼게요. X의 농도는, 효소 X의 농도는 A가 B보다 많다. 네, 맞는 말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기질 복합체와 비례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의 농도가 B일 때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S1에서가 S2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게요. 여기 0.5라고 두고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동안은 효소기질 복합체 또한 형성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 반응 속도가 평형을 이루기 전인 S1, S2 중 효소기질 복합체가 더 많이 존재하는 쪽은 S2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질 농도가 S3일 때 X의 총수와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A와 B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존재하는 모든 효소가 콤플렉스를 형성한 상태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 모두 1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쪽 D 그래프가 왜 0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창아 듣고 있니? 이 생명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명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실험실 생활을 해본다면 알게 되겠지만 100%라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 효소도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제각각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투입된 효소가 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려진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건진 통합과학연구소 강사 백운희였습니다. 오늘 배운 기질 특이성과 초기 반응 속도에 대한 그래프 해석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